우리의 습관은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욕망의 현대판 해결책이다. 한마디로 오랜 악덕의 새로운 형태다. 인간 행위의 기저에 깔린 동기는 여전히 똑같다. 다만 우리가 행하는 특정한 습관들이 시대에 따라 다를 뿐이다. 여기에 주목할 부분이 있다. 동기의 근원이 같다 해도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수없이 많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움으로써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을 배웠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함으로써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걸 배웠을 수도 있다. 우리의 현재 습관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그저 각자가 습득한 방식일 뿐이다. 일단 문제와 관련된 해결책을 찾아내면 우리는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 습관은 모두 연결작용이다. 이런 연결성은 우리가 어떤 습관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첫 번째 법칙을 논의할 때 다뤘던 것처럼 뇌는 지속적이고 정보를 흡수하고 주변 환경에서 신호들을 찾아낸다. 신호를 받아들이는 매 순간 뇌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한다. 신호. 난로가 뜨겁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예측. 난로를 건드리면 화상을 입을 테니 건드리지 말아야지. 신호.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것을 본다. 예측. 속도를 올리면 사거리를 통과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고 목적지에 더 빨리 갈 거야. 그러니 속도를 올려야지. 우리는 신호를 보고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 분류하고 적절한 반응을 결정한다. 이 모든 행동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습관에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모든 행동은 예측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생은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측으로 이루어진다. 하루 종일 우리는 지금 막 본 것이나 과거에 잘 됐던 일에 기반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일지 추측한다. 끝없이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한다. 우리의 행동은 이런 예측들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행동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그 자체, 현실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이 담배를 보고도 한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싶어지고 다른 한 사람은 냄새조차 맡고 싶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똑같은 신호라 해도 각자의 예측에 따라 좋은 습관이 나타날 수도 나쁜 습관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습관은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예측에 따라 형성된다. 이 예측들은 그 일에 대한 느낌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열망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 느낌, 갈망, 촉구 등을 알아차린다. 느낌과 감정은 우리가 인지한 신호를 변형하며 예측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동작 신호로 만든다. 또한 느낌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감지해야 할지를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우리는 추위에 대해서도
이를 알아차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지금 당장 따뜻한지 추운지를 느낀다. 기온이 1도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10도가 떨어지면 춥다고 느끼고 옷을 한 겹 더 입는다. 춥다는 느낌은 행동을 촉구하는 동작 신호다. 우리는 언제나 신호들을 감지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더 낫다고 예측할 만한 행동한다. 더 낫다고 예측될 때만 행동한다. 열망은 뭔가를 놓쳤다는 데 대한 감각이다. 이는 우리의 상태를 바꾸고 싶다는 욕망이다. 기온이 떨어지면 신체가 느끼는 상태와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지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현재 상태와 욕망하는 상태의 차이가 행동의 이유가 된다. 욕망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와 미래에 어디에 있고 싶은지의 차이다. 심지어 아주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현재와 다르게 행동하고 싶다면 동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음식을 막 먹어치우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SNS상을 음식을 막 먹어치우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SNS상을 떠돌아다닐 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포테이토 칩이나 담배, 좋아요 한 무더기가 아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다르게 느끼는 것이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지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지를 말해준다. 신경과학자들은 감정과 느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실제로 결정 능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감정과 느낌이 무엇을 추구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에 대한 동작 신호임을 말해준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나쁘다고 여기거나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이다. 요약하면 우리의 특정한 열망과 습관들은 실제 마음속 근간에 실제 마음속 근간에 자리한 동기들을 다루는 시도다. 어떤 습관이 어떤 동기를 성공적으로 다루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난다. 우리는 SNS를 확인하는 것이 사랑받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이 불안감을 잊게 해준다거나 같은 예측들을 습득한다. 어떤 습관이 긍정적인 느낌과 연결되면 매력적이게 되고 우리는 이를 이로운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긍정적인 느낌을 만들고 싶다면 긍정적인 경험과 연결시키는 법을 배운다면 어려운 습관 역시 매력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때때로 마인드세트를 살짝만 바꾸어도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어떤 날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찍 일어나 출근해야 해. 일찍 일어나 출근해야 해. 영업을 위해 전화를 몇 통 해야 해. 저녁에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야 해 등. 자, 이제 여기서 단어 하나만 바꾸어 보자.
해야 한다를 해내다로 바꾸는 것이다. 이거는 형광펜으로 칠해줘야겠어요. 해야 한다를 해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다. 해내다.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해낸다. 영업을 위해 전화를 몇 통 해낸다.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낸다 등 단순히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써 각 사건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 즉, 이런 행동들을 부담이 아니라 기회로 보도록 바꾸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쪽의 현실 모두 진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그것들을 해낸다. 그러나 양쪽 중 어떤 마인드세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를 읽고 생각해보자. 언젠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움직임이 제한되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전 휠체어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휠체어는 오히려 자유를 주죠. 휠체어가 없다면 저는 침대를 떠날 수도 집을 나설 수도 없을 테니까요. 이런 관점 변화는 그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떤 습관에 관해 결함보다는 이득이 되는 쪽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설정하고 어떤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다. 운동.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대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이자 도전해야 할 과업으로 여긴다. 하지만 반대로 운동이 기술을 늘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매일 자신에게 아침에 조깅하러 나가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 인내심을 키우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야 라고 말해보자. 돈을 절약하는 것은 종종 희생과 연관된다. 하지만 단순한 진실을 하나 깨달으면 절약이 제한이 아니라 자유임을 알게 된다. 지금 아끼며 사는 것은 미래의 생활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깨달음이다. 즉, 이번 달에 아낀 돈은 다음 달의 소비 능력을 증가시킨다. 명상. 오늘 3분 더 명상을 하려고 해도 갑자기 잡생각이 끼어들면 쉽게 망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좌절의 순간을 심호흡할 기회로 생각하며 기쁘게 여길 수도 있다. 잡생각은 명상 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좋은 것이다. 중요한 행사 전에 초조함. 많은 사람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규모가 큰 대회에 나가기 전에 불안해한다. 심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흥분이 고조되기도 한다. 이런 느낌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신경이 곤두서고 위기를 느낀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유연하고 감사하게 여기게 된다. 예를 들면 신경이 날카롭다를 지금 흥분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서 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로 재규정할 수 있다. 오, 좋다. 이런 마인드세트의 작은 변화는 특정한 습관이나 상황과 관련된 느낌을 마법처럼 바꿀 수 있게 도와준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면 동기부여 의식을 만들어 보자. 이는 습관을 자신이 즐기는 어떤 것과 연관시키는 연습으로 이렇게 하면 동기부여가 필요한 순간에 그 신호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관계를 하기 전에 늘 같은 음악을 듣는다면 그 행동과 음악을 연관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그 기분을 얻고 싶을 때면 언제든 재생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피츠버그 출신의 권투 선수이자 작가인 에드 러티모어는 이런 방법을 특별히 인지한 건 아니지만 유사한 전략을 통해 이득을 보았다. 그는 이를 기이한 자각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글을 쓰는 동안 헤드폰을 착용한 것만으로 집중력과 주의력이 올라갔다. 음악을 전혀 틀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는 이 전략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절로 훈련이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 그는 헤드폰을 썼고 좋아하는 음악 몇 곡을 들으면서 작업에 집중했다. 그런 일을 5번, 10번, 20번 되풀이하자 헤드폰을 쓰는 것은 자동적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일과 관련된 신호가 되기 시작했다. 열망은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운동선수들은 시합 상태의 마인드세트로 자신을 몰아넣기 위해 이와 유사한 전략들을 사용한다. 야구 선수 시절 나는 경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투구 연습을 하는 특정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의식은 모두 10분 정도 걸렸고 나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그 의식을 행했다. 경기하기 위해 몸을 덮이는 것 말고도 이 의식이 중요했던 이유는 나를 올바른 정신 상태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전 의식을 경쟁심 및 집중력을 높이는 것과 연관짓기 시작했다. 심지어 사전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의례를 행함으로써 시합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전략은 다른 목적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더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싶다고 말하라. 강아지를 쓰다듬는 것이든 거품 목욕을 하는 것이든 당신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어떤 것을 찾아라. 그러고 나서 당신이 사랑하는 무언가를 하기 전에 매번 수행할 짧은 의식을 만든다. 3번 심호흡을 하고 미소 짓는 일 같은 것도 괜찮다. 3번 심호흡을 하고 미소 짓는다. 강아지를 쓰다듬는다. 반복한다. 마침내 당신은 이 심호흡과 미소를 좋은 기분으로 들어가는 의식으로 여기기 시작할 것이다. 행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신호가 되는 것이다. 한번 확립되면 감정 상태를 변화시켜야 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가? 3번 심호흡하고 미소를 지어라. 인생이 서글픈가? 3번 심호흡을 하고 미소 지어라. 습관이 일단 구축되면 신호는 열망을 촉발한다. 심지어 당시의 상황과 조금도 관계가 없다고 해도 말이다.
나쁜 습관의 원인을 찾고 수정하는 것의 핵심은 그것과 관계된 연상틀을 바꾸는 것이다. 쉽지 않지만 예측을 다시 설계하면 어려운 습관도 매력적인 습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요약.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다면 두 번째 행동 변화의 법칙을 반대로 뒤집어라.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라. 모든 행동은 표면적인 열망과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습관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욕망을 현대의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다. 신호가 같아도 각자의 예측에 따라 좋은 습관이 나타날 수도 나쁜 습관이 나타날 수도 있다. 나쁜 습관을 하지 않았을 때 이득을 생각하면 더 이상 나쁜 습관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 인정. 습관은 긍정적인 느낌과 연관될 때 매력적인 것이 되고 부정적인 느낌과 연관될 때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된다. 어려운 습관을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에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동기부여 의식을 만들어라. 세 번째 법칙. 쉬워야 달라진다.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제리 율스만 교수는 영화사진 수업 첫날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강의실 왼쪽에 있던 학생들은 양적 집단이라고 이름 붙여졌고 이들은 수행한 과제의 양만으로 평가를 받기로 했다. 강의 마지막 날 율스만은 이 학생들이 제출한 사진의 양만 보았다. 즉, 과제 사진 100장을 제출하면 A, 90장을 제출하면 B, 80장을 제출하면 C, 이런 식으로 학점을 매겼다. 반대로 강의실 오른쪽에 있던 학생들은 질적 집단으로 이름 붙여졌다. 이들은 과제의 질만 평가받았다. 한 학기 동안 오직 한 장의 사진만 과제로 제출했는데 이 사진 한 장의 질적 완성도에 따라 학점을 받았다. 학기 말에 율스만은 가장 완성도 높은 사진들이 양적 집단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한 학기 동안 이 학생들은 수없이 사진을 찍고 구도와 조명을 실험해보고 다양한 인화 방법을 테스트해보면서 수많은 실수를 통해 배워나갔다. 수백 장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들의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됐다. 반대로 질적 집단은 사진의 완성도에만 매달렸다. 결국 이들은 입증되지 않은 이론들이나 보통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사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듯 섣부르게 접근하면 이렇듯 섣부르게 접근하면 변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수렁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면 살을 빼는 가장 빠른 방법,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프로그램, 완벽한 부업 아이디만을 찾는 것이다. 행동을 취하지는 않고 최선의 접근법을 생각해내는 데만 몰두한다.
이 최선에 대해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최선은 선의 적이다. 이 말은 동작과 실행 사이의 차이를 말해준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유사하게 들리지만 결코 같지 않다. 반대로 실행은 행위로서 결과를 도출한다. 예를 들어, 내가 쓰고자 하는 기고문들에 대해 20여 가지의 아이디어를 냈다면 이것은 동작이다. 그러나 실제로 앉아서 기고문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실행이다. 더 나은 다이어트 계획을 검색하거나 그 주제에 대해 책을 몇 권 읽는 것은 동작이다. 하지만 건강한 음식을 실제로 먹는다면 이것은 실행이다. 동작은 유용하지만 결코 그 자체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개인 트레이너에게 몇 번 문의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동작은 몸매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오직 운동을 하는 실행만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동작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행동할까? 실제로 계획이 필요하거나 더 많이 배워야 하기 때문에 동작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실패할 위험 없이 그 과정을 겪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만 한다. 그렇군. 우리 대부분은 비판을 피하는데 선수들이다. 실패하거나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니므로 그런 일이 발생할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기보다는 동작 정도까지만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실패하고 싶지 않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나중으로 미루고 싶은 것이다. 동작은 쉽다. 아직 자신이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우리는 생각한다. 나는 지금 잠재 고객 4명과 대화를 했어. 좋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쓰고 싶은 책에 대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이걸 합치면 돼. 동작은 무언가를 했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언가를 하는 준비를 한 것뿐이다. 준비가 미루기에 또 다른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실제로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한낱 준비만 하는 것만을 바라지 않는다. 연습을 바란다. 어떤 습관에 통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다. 반복하세요. 반복하세요. 제일 어려운 게 반복이야. 그렇지만 할 수 있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 익혀야 할 습관의 면면을 그려볼 필요는 없다. 그것을 연습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서 3번째 법칙이 도출된다. 그저 반복하라. 그러면 된다. 많이 해야 할까? 오래 해야 할까?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동화되면서 만들어진다. 어떤 행동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 행동을 하는데 더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한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장기적 강화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패턴화된 행동들을 기반으로 뇌에서 뉴런의 연결이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행동이 반복될 때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주고받는 신호들이 증진되고 신경학적 연결들이 촘촘해진다. 이 현상은 1949년 처음 이를 설명했던 신경과학자 도널드 헤브의 이름을 따서 헤브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다. 함께 촉발된 뉴런들은 함께 연결된다.